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금융 인사이트를 한 차원 높여드리는 시간이죠.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로 꽉 채워봤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볼 주제가 어쩌면 금융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 될지도 모르는 소식이거든요. 네, 저도 그 자료를 처음 보고 약간 와,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미국의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 흔히 연준이라고 하죠. 연준이 예측 시장 플랫폼인 칼시를 정면으로 분석한 연구 논문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문서번호 FEDS 2026-010 칼시와 거시시장의 부상이라는 제목의 논문이죠. 지금 금융계가 이것 때문에 아주 뜨겁습니다. 네, 맞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오해가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준이 이렇게 특정 플랫폼을 콕 집어서 분석했다는 건 이제 예측 시장을 미국의 공식적인 통화정책 도구로 채택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걸까요? 아, 그 부분은 아주 명확하게 선을 긋고 시작하는 게 좋겠네요.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 공식 정책 도구로 채택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 공식 채택은 아니다. 네, 이번에 공개된 문서는 연준 내부 연구진들이 작성하는 그 디스커션 시리즈의 일환이거든요. 해당 논문의 첫 페이지를 넘겨보면 아주 큼지막하게 면책 조항, 이른바 디스클레이머가 적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이 문서의 내용은 저자들의 개인적 견해일 뿐 연준 이사회나 다른 스태프들의 동의를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죠. 그러니까 정책 발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학술적인 연구의 결과물로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공식 정책 도구도 아닌데 우리가 왜 이 논문에 그렇게 호들갑을 떨며 주목해야 하나 하고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하지만 이 사건이 가지는 무게감이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지금까지 대중들이 예측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은 기껏해야 이게 신종 도박이냐 아니면 합법적인 게임이냐 이 정도를 따지는 소모적인 논쟁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아주 지엽적인 논쟁이었죠. 그런데 미국의 통화정책을 관장하는 심정부에서 예측 시장을 거시경제 기대를 측정하는 유의미한 데이터로 인정하고 제도권 연구 테이블 위에 정식으로 올려놓았다는 것, 이거 자체가 엄청난 신호탄인 셈이잖아요. 정확합니다.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길 일이 절대 아니에요. 현대 통화 정책의 핵심은 결국 기대 관리에 있거든요. 기대 권리요? 네. 시장 참여자들이 미래의 물가나 금리를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연준이 선제적으로 올바른 처방을 내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연준 연구진이 이 논문을 통해 던지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의식인가요? 기존의 대중의 기대를 측정하기 위해 써왔던 대표적인 도구들이 있어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라던가 아니면 전통적인 파생상품 시장이죠. 그런데 여기에 너무나 뚜렷한 한계와 데이터의 공백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아, 설문조사의 한계라면 대충 짐작이 갑니다. 보통 통계청이나 금융기관에서 다음 달 물가 상승률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하고 묻는 방식이잖아요. 이건 일단 업데이트 주기가 너무 느리죠. 그렇죠. 한 달에 한 번, 길면 분기에 한 번 결과를 받아보게 되니까요. 응답업자 어제 터진 뉴스는 아예 반영조차 안 되는 거고요. 게다가 관역에 점 하나를 툭 찍고 마는 점 추정 방식이라는 게 진짜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응답자가 3% 정도 될 것 같다라고 답하긴 하지만 그 이면에 깔린 불안감이나 아니면 미묘한 뉘앙스 같은 건 통계의 숫자 하나에 완전히 묻혀버리니까요.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설문조사는 그냥 사후적인 사진 한 장을 찰칵 찍어서 보는 것에 불과해요. 그럼 전통적인 파생상품 시장은 어떤가요? 거긴 그래도 실시간 아닌가요? 실시간으로 가격이 움직이긴 하죠. 하지만 애초에 우리가 알고 싶은 특정 거시지표, 예를 들어서 특정 시점의 물가지수나 고용률 자체를 기초자산으로 삼는 파생상품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아, 지표 자체를 거래하는 상품이 없군요. 네, 운 좋게 존재한다고 해도 거래량이 너무 얇아서 소수의 자본에 의해 가격이 쉽게 왜곡되어 버리기도 하고요. 연준 연구진은 바로 이 거대한 데이터의 사각지대를 예측 시장이 완벽하게 메워줄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연준 연구진이 예측 시장의 구조에 푹 빠진 이유를 알 것 같네요.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칼시라는 플랫폼의 작동 방식을 제가 살짝 풀어보겠습니다. 네, 아주 좋죠. 이 구조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단순하거든요. 예를 들어 다음 달 물가 상승률이 3%를 넘을 것인가 라는 특정 이벤트가 열립니다.
맞춘 사람에게는 정확히 1달러를 지급하고 틀리면 0원이 되는 계약 구조예요. 1달러 아니면 0원. 아주 직관적이죠? 자, 제가 앱을 켜서 이 계약을 60센트를 주고 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말은 곧 제 머릿속 그리고 저와 거래하는 수많은 시장 참여자들의 집단지성이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60%로 평가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즉, 가격표가 곧 실시간 확률 지표가 되는 마법인 거죠. 바로 그겁니다. 그 1달러짜리 단순한 이분법적 계약이 수만 명의 자본과 결합할 때 엄청난 정보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여기서 통계학적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오, 어떤 일인가요? 방금 말씀하신 3% 이상이라는 구간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3% 이상, 3.5% 이상, 4% 이상 이런 식으로 세밀하게 쪼개진 여러 구간의 계약들을 화면에 쭉 나열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아, 시장 참여자들이 생각하는 미래 가능성의 지형도, 즉 거대한 확률의 분포가 실시간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와. 점 하나를 찍는 게 아니라 아주 입체적인 가능성의 지도를 그려준다는 거네요. 이건 기존 설문조사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영역이잖아요. 연준 연구진이 극찬한 예측 시장의 3대 강점이 바로 그겁니다. 첫째, 1초 단위로 가격이 변하는 고빈도 데이터라는 점. 둘째, 어제 발표된 뉴스가 즉각 반영되는 실시간성. 셋째, 하나의 숫자가 아닌 완벽한 확률 분포의 제공. 고빈도, 실시간성, 확률 분포. 네, 이 세 가지가 결합되면서 예측 시장은 단순한 베팅 사이트를 넘어서 실시간으로 끊임없이 업데이트되는 대중 기대치의 궁극적인 벤치마크로 격상된 것입니다. 대단하네요. 다만 이 논문을 읽을 때 절대 놓쳐선 안 될 중요한 전제가 하나 깔려 있습니다. 연구진은 칼시에를 음성적인 인터넷 베팅장이 아니라 미국 연방 규제 아래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플랫폼으로 철저히 규정하고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투명한 제도권 데이터라는 점을 깔고 간 것이죠. 연방 규제 아래 있다는 그 전제,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잠시 뒤에 다룰 거대한 인프라 규제 전쟁과도 직결되는 내용이니까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게 결국 우리가 늘 다루는 블록체인상의 결제, 즉 스테이블 코인이 맹활약할 수밖에 없는 완벽한 무대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짜릿한 연결고리는 조금 뒤에 본격적으로 펼쳐보고요. 자, 그 전에 두 번째 화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통 예측 시장 하면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나 슈퍼볼 우승팀 맞추기 같은 이벤트가 가장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대중적으로 가장 친숙하니까요. 그런데 이번 논문 제목부터가 거시 시장의 부상입니다. 매크로 마켓이요. 왜 하필 인플레이션, 고용지표, 그리고 연준의 FOMC 같은 이런 딱딱한 경제 이벤트들이 예측 시장의 주인공 자리를 차지하게 된 걸까요? 그걸 이해하시려면 현재 글로벌 경제 시스템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수많은 경제 지표들이 매일 쏟아지지만 시장 참여자들에게 그 지표들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아, 끝이 아니다. 네. 소비자 물가 지수, 고용, GDP 같은 모든 거시 이벤트들의 최종 종착역에는 결국 연준, 그리고 연준의 금리 결정 회의인 FOMC가 버티고 있습니다. 모든 길은 논마로 통하듯 모든 경제 지표는 FOMC로 수렴한다는 뜻이군요.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고 해서 그냥 물가가 올랐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곧바로 이 물가 데이터를 본 연준이 다음 달 FOMC에서 금리를 올릴까 내릴까 쪽으로 사람들의 뇌구조가 직행한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고용 지표가 흔들려도 마찬가지예요. 고용이 불안하니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확률이 높아졌겠구나 라고 즉각적으로 판단을 내리죠. 그렇겠네요. 즉, 예측 시장 참여자들의 입장에서 FOMC 금리 결정 이벤트는 세상의 수많은 자잘한 데이터와 뉴스들이 최종적으로 뭉쳐서 거대한 자본의 가격으로 반영되는 궁극의 결전제인 셈입니다. 논문에 등장하는 아주 흥미로운 예시를 보면 이 역동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예시가 있었죠? 어느 날 아침에 연준의 고위 인사가 비둘기파적인,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발언을 합니다. 그 뉴스가 뜨자마자 칼시 화면에서 다음 달 금리 인하 계약의 가격, 즉 확률이 순식간에 수직 상승해요. 사람들이 돈을 몰아넣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불과 2시간 뒤에 아주 강력한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고용지표가 발표됩니다. 그러면 방금 전까지 치솟았던 인하 확률이 곧바로 곤두박질 치며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와, 롤러코스터네요. 이 짧은 몇 시간 동안 일어나는 대중의 심리 변화를 기존의 어떤 경제 지표도 잡아낼 수 없습니다. 오직 예측 시장만이 단 한 줄의 뉴스, 연준 인사의 헛기침 한 번에도 반응하며 대중의 집단적인 기대가 어떻게 파도치는지 실시간으로 포착해내는 전 세계 유일한 창고인 겁니다. 진짜 실시간 초고 화질 내비게이션이라는 표현이 딱 맞네요.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계속 눈을 가리고 운전하다가 갑자기 안개를 걷어내는 완벽한 레이더를 얻은 기분일 텐데요. 네, 연준 입장에서는 엄청난 툴을 발견한 거죠. 그런데 원래 이런 혁신적인 기술이나 시스템이 수면 위로 확 떠오르면 필연적으로 기존 체제와 피 튀기는 영역 싸움이 벌어지기 마련이잖아요. 앞서 저희가 짚었던 그 연방 규제 아래 운영된다는 전제가 여기서 강하게 충돌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규제 당국이나 정부가 이 거대한 돈의 흐름을 그냥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진 않을 텐데요. 거대한 관할권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한쪽에는 연방 파생상품 시장을 감독하는 CFTC, 즉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CFTC요. 네, CFTC는 최근 문서를 통해 아주 단호한 선언을 했습니다. 예측 시장, 즉 미래의 특정 사건을 두고 거래하는 이벤트 컨트랙트는 명백히 연방 파생상품의 일종이다. 따라서 이 시장의 규칙을 정하고 통제할 독점적 관할권은 우리 CFTC에게 있다. 이렇게요. 와, 연방정부 기반이 딱 깃발을 꽂고 이건 합법적인 파생상품 금융시장이고 내 구역이다 라고 외친 거네요. 그런데 이 거대한 권력을 순순히 인정하지 않는 반대 세력이 등장했다고요. 네, 바로 미국의 주정부들입니다. 최근 보도를 통해 네바다주의 움직임이 수면 위로 확 드러났죠. 네바다주는 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완전히 다른 프레임을 들고 나왔습니다. 어떤 프레임인가요? 이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당신들이 칼시에서 하는 거래는 본질적으로 누가 이길지 돈을 거는 스포츠 이벤트 베팅과 다를 바가 없다. 이건 고상한 금융파생 상품이 아니라 카지노와 같은 도박이다. 따라서 연방정부가 아니라 주정부의 엄격한 게임 및 도박 규제를 받아야 한다. 라며 압박하는 겁니다. 와, 창과 방패의 대결이 아니라 아주 날카로운 창과 창의 대결이네요. 한쪽은 투명한 금융 파생 상품이다 라고 하고 다른 한쪽은 불법적인 변형 도박이다 라면서 정면으로 맞붙은 상황인데 이게 표면적으로는 그냥 단어 싸움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 깔린 진짜 의도는 훨씬 더 무겁죠. 네, 핵심을 보셔야 합니다. 결국 이 거대한 새로운 시장, 즉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거래하는 시장이라는 무한한 잠재력의 고속도로, 그 인프라 레일을 구축하고 톨게이트를 장악할 권력을 누가 쥘 것인가, 그 싸움이잖아요. 순한 도박이냐 금융이냐의 프레임 전쟁이 아닙니다. 미래 미국 금융 패권을 둔 인프라 전쟁이에요. 만약 CFTC의 틀 안에서 인정받는다면 예측 시장은 전 세계 합법적인 자본을 쫙 끌어들이는 글로벌 파생 상품 레일로 성장할 것입니다. 거대한 고속도로가 열리는 거군요. 네. 하지만 주정부의 도박 프레임에 갇히게 되면 주별 도박법이라는 아주 복잡한 거미줄에 묶이게 됩니다. 국경은커녕 주 경계도 넘지 못하는 파편화된 로컬 베팅 사이트로 전락하고 마는 거죠. 지금 예측 시장은 그 절체절명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겁니다. 자, 드디어 오늘 저희가 이 예측 시장이라는 낯선 주제를 이렇게 깊이 파고든 진짜 이유를 꺼낼 때가 왔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여기까지 들으시면 미국 금융시장의 인프라 전쟁 참 흥미롭네 하고 고개를 끄덕이실 텐데 이제 질문이 생기실 거예요. 네, 제일 중요한 질문이죠. 이게 도대체 우리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의 핵심인 스테이블 코인과는 어떤 운명적이고 필연적인 관계가 있는 걸까요? 왜 이 둘이 만날 수밖에 없는 건지 그 본질을 전문가님께서 좀 짚어주시죠. 이 연결고리를 완벽히 이해하시려면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예측 시장에 대한 패러다임을 한 번 더 뒤집으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1달러를 걸고 노는 베팅장이라는 인식을 완전히 버리시고요. 앞서 말씀드린 거대한 인프라 레일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인프라 레일. 예측 시장의 본질은 결국 수백만 건의 거시경제 이벤트에 대해서 초단기로 엄청난 횟수의 정산이 무한 반복되는 글로벌 파생 상품 레일입니다. 소단기 정산이 무한 반복되는 글로벌 레일. 와, 듣기만 해도 과부하가 걸릴 것 같은데요. 사건이라는 게 뭐 평일 낮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토요일 새벽에 갑자기 중동에서 전쟁이 터질 수도 있고 일요일 밤에 갑작스런 정책 발표가 나올 수도 있는데 기존의 전통적인 은행 시스템이나 달러 기반 인프라로는
이 속도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뜻인가요? 완벽한 지적입니다. 그 거대한 속도의 레일이 마찰 없이 굴러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첫 번째는 주말, 공휴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24시간 365일 실시간으로 결제와 정산이 이루어지는 수단입니다. 은행은 주말에 쉬니까 안 되겠네요. 그렇죠. 기존 은행 시스템의 이체는 주말에 막히고 주식 거래의 결제는 거래일 기준 이틀이나 걸리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 세계 자본이 국경을 넘어 안전하게 진입하고 빠져나갈 수 있는 규제 틀 안에 매끄러운 온 램프와 오프 램프, 즉 법정화폐와 디지털 자산 간의 환전 통로입니다. 아, 지금 미국의 칼씨는 철저히 전통적인 달러 은행만 기반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태생적인 결제의 마찰을 안고 있어요. 바로 거기서 크립토, 그중에서도 가격이 고정되어 있는 스테이블 코인의 진가가 폭발하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최근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크립토 기반의 예측 시장들이 왜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같은 변동성 자산이 아니라 유독 스테이블 코인을 핵심 결제 수단으로 채택하며 진화하는지 이제 퍼즐이 쫙 맞춰집니다. 이유가 명확하죠. 국경이라는 물리적 장벽이 아예 존재하지 않고 은행 휴무일 따위는 신경 쓸 필요 없이 1초도 쉬지 않고 돌아가잖아요. 게다가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이벤트의 결과가 확정되는 그 즉시 그냥 빛의 속도로 정산이 끝나버리니까요. 이건 예측 시장이라는 새로운 엔진이 요구하는 완벽한 혈액이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거시 이벤트 시장, 즉 매크로마켓과 스테이블 코인의 결합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인프라적 필연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연준의 기준금리, 미국의 고용지표, 전 세계의 인플레이션 같은 거시 이벤트를 거래하는 이 시장이 지금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커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마어마한 자본이 몰리겠네요. 전 세계의 자본과 글로벌 기관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어서 자신들의 위험을 해지하거나 거시적 기대감을 거래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때 스테이블 코인은 그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 잠시 머물러 있는 대기성 자금의 꼬리표를 떼어내게 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역할을 맡는 거군요. 네, 스테이블 코인은 시공간의 제약 없이 전 세계인이 거시 이벤트를 사고 파는 그 무한한 레일 위를 달리는 글로벌 정산 전용 현금으로 진화하는 것이죠. 와, 스테이블 코인이 단순한 암호화폐 생태계를 넘어서 실물 거시 경제를 다루는 거대한 파생 레일의 기축통화로 쓰이게 된다는 거군요. 그렇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 확장은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어서 진짜 폭발할 수밖에 없겠네요. 당연한 수순이죠. 하지만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 아까 다뤘던 규제 전선이 다시 떠오르면서 약간 등골이 서늘해지기도 합니다. 만약 네바다주 같은 주정부들의 공세가 성공해서 이 거대한 레일이 불법 도박 프레임에 갇혀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뉴스를 단순한 가십으로 넘기지 않고 냉정하게 분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의 광고 시간입니다. 요즘 사업하시는 분들 이런 말 한 번쯤 하시죠? 검색해도 우리 회사가 예전처럼 안 뜨는데요. 근데 이제는 더 직접적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고객이 검색창보다 먼저 AI에게 묻습니다. 여기 믿을만해? 어디가 더 좋아? 그리고 AI가 그 답을 정리해서 보여주죠. 그런데 우리 브랜드가 AI 답변에 안 나오는 이유는 대부분 단순합니다. AI가 참고할 수 있는 근거, 그러니까 구조, 문서, FAQ, 신뢰 신호가 홈페이지에 부족하면 AI는 인용할 자료가 부족한 브랜드로 판단하고 제외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광고는 에디메스의 AI 검색 최적화 서비스입니다. 에디메스는 AO, GO, SEO를 통합해서 웹, AI, 검색 채널에서 인용될 가능성을 높이는 구조를 만드는 쪽이에요. 첫 번째, 기존 홈페이지를 AO 기준으로 구조화합니다. 메타, 스키마, 핵심 정보 구조를 잡고 AI가 가져가기 쉬운 FAQ와 요약 흐름을 설계합니다. 두 번째, 신뢰도를 올리는 콘텐츠를 배포합니다. 가이드, 비교, 절차, 체크리스트처럼 고객이 실제로 묻는 질문을 콘텐츠로 쌓으면 커버 범위가 넓어지고 인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세 번째, 이 콘텐츠는 그대로 바이럴 확산으로 이어지게 설계합니다. 즉, 검색이 잘 되게 만드는 콘텐츠가 동시에 퍼질만한 콘텐츠가 되도록 설계하는 거죠. 결론은 하나예요. 이제 경쟁은 순위가 아니라 인용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크몽에서 에디메스를 검색해 보시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보죠. 이벤트 컨트랙트가 도박으로 치부되어서 주별 규제에 묶여버린다면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달러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다시 달러로 바꾸는 그 필수적인 온램프와 오프램프의 통로들이 주별로 갈기갈기 찢어지거나 아예 틀어막히게 될 위험이 높습니다. 글로벌 파생 상품으로 뻗어나갈 고속도로의 입구 자체가 봉쇄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 입장에서는 미래의 가장 거대한 수요 엔진 하나가 점화도 해보기 전에 그냥 꺼져버리는 셈이네요. 결국 오늘 연준의 논문 발표 뉴스는 전 세계 거시경제를 실시간으로 거래하는 무한한 스테이블 코인 수요 엔진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인가, 아니면 그 레일이 깔리기도 전에 규제의 장벽에 막혀 질식할 것인가, 이걸 가늠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전조현상이군요. 네. 지금 우리는 금융 인프라의 거대한 지각 변동 한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예측 시장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새로운 심장에 폭발적인 수요의 엔진을 달아줄 수 있을지 진짜 두 눈 부릅뜨고 이 규제 전쟁의 향방을 지켜봐야 합니다. 네, 오늘 이 긴 여정을 통해 우리는 연준 연구진의 예측 시장을 데이터의 벤치마크로 주목한 이유부터 시작해서 이 거대한 인프라를 둘러싼 규제 당국 간의 패권 전쟁,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모든 흐름이 어떻게 24시간 실시간 정산을 요구하는 스테이블 코인의 폭발적 수요 확장으로 이어지는지까지 아주 깊숙이 파헤쳐 봤습니다. 네, 흐름이 완벽하게 연결되네요. 자, 오늘 이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 스스로 곰곰이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거대한 화두를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 거대한 화두요. 아주 기대되는데요. 여러분, 만약 규제의 장벽을 넘어서 이 예측 시장 레일이 완벽하게 글로벌화되고 전 세계의 수많은 자본과 정보가 100%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빛의 속도로 얽히며 돌아가게 된다면 과연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요? 오늘 이야기를 쭉 하다 보니까 저도 갑자기 약간 무서운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전 세계 사람들의 자본이 모여서 만든 그 날 것 그대로의 집단 지성의 예측 확률이 연준 밀실에 모인 최고 엘리트들의 정교한 경제 모델보다 경제의 미래를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맞히는 날이 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직면할 가장 흥미로운 딜레마입니다. 애초에 중앙은행이 올바른 금리를 결정하려고 대중의 예측을 참고하기 위해 이 시장을 들여다보는 건데 나중에는 대중의 자본이 모인 예측 시장 자체가 사실상 금리와 경제의 방향을 선반영해서 결정해버리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와, 또리가 개를 흔드는 격이네요. 맞습니다. 대중이 중앙은행보다 경제의 미래를 더 잘 알고 앞서가는 세상이 온다면 100년 넘게 권위를 이지해온 전통적인 중앙은행의 역할은 과연 어떻게 변해야 할까요? 와, 대중의 집단지성이 중앙은행의 통제력을 앞지르는 세상. 24시간 잠들지 않는 스테이블 코인 레일 위에서 대중 스스로가 경제를 예측하고 결정해버리는 미래. 진짜 소름이 돋으면서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화두네요. 과연 100년 넘게 경제를 쥐락펴락하던 중앙은행들이 그 거대한 권력을 대중의 인프라에 순순히 내어줄 수 있을까요? 이 거대한 힘의 이동,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꼭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 이 질문에 대해 꼭 한번 스스로 고민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 고민의 끝에서 아마 여러분만의 멋진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꽉 채워드린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을 위한 오늘의 탐구는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도 세상을 꿰뚫어보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